자, 등비급수라고 하는 거는 수열 자체가 등비수열인 녀석에 대한 급수를 우리가 등비급수라고 해. 자, 그래서 여기 보면은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 자, 우리가 뭐야? 등비수열이라고 하는 게 일반항이 이렇게 생겼죠. 등비수열의 일반항 an의 값은 첫째 항 곱하기 r의 n-1승. 이걸 우리가 등비수열이라고 해. 등비수열이라고 하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급수라고 하는 거는 첫째 항부터 무한 번째 항까지의 합을 말한다. 첫째 항 더하기 둘째 항 더하기 셋째 항 더하기 쭉 해서 n번째 항 해서 얘가 무한히 더하는 걸 우리가 첫째 항이 a, 공비가 r인 등비급수라고 한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자, 근데 등비급수는 어떻게 푸는 거냐? 얘도 마찬가지예요. 첫째 항부터 n번째 항까지 합을 먼저 구해. 그래서 SN을 먼저 구한 다음에 N을 무한대로 보내는 게 이제 일반적인 방법인데 이 SN이라고 하는 게 항상 정해져 있기 때문에 1-R분의 첫째 항 1-R의 N제곱의 형태가 되겠지, 그치? 등비수열의 합은 이거니까. 자, 근데 우리가 R의 N제곱에 대한 그 합 구하는 방법을 이렇게 얘기를 했었어. 그래서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여기에 있는 R의 N제곱에 대한 극한의 값이 0이겠지. 그래서 그때 합은 1-R분의 첫째 항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요. 알겠어? 이게 공식이야, 이게. 그래서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작으면 이 급수는 수렴하고 그때 합은 1-R분의 A다. 이런 얘기야. 그 다음에 R의 값이 만약에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한다. 이런 얘기죠. 절대값 R이 1보다 크거나 같으면 발산해요. 이게 R의 값이 1인 경우에도 발산하고 마이너스 1인 경우에도 발산해. 알겠지? 그래서 이렇게 된다. 자, 예를 들어서 이런 얘기야. 봐봐.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무한히 더하고 있어. 그러면 공비가 얼마야? 2분의 1이 공비야. 그러면 이 케이스야. 절대값 R이 1보다 작은 케이스예요. 그죠? 그래서 이 합을 구할 때 어떻게 구한다? 1-R분의 첫째 항 해서 그냥 바로 2라고 써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등비급수의 경우에는 굳이 부분합을 구할 필요가 없어요. SN을 굳이 구할 필요가 없다. 이런 얘기야. 그래서 R 값만 알고 있으면, R의 값만 알고 있으면 이게 수렴하는지 발산하는지를 알 수가 있기 때문에 그냥 바로 수렴과 발산이 나오기 때문에 이 합은 그냥 1-R분의 첫째 항이다. 요거 공식 반드시 외워야 돼. 요거 중요해. 이게 등비급수의 합 구하는 공식이야. 1-R분의 첫째 항 그래서 급수의 합 구하는 공식 중에서 얘가 제일 쉬워. 등비수열의 합보다 쉬워. 얘보다 더 쉬워. 그냥 1-R분의 첫째 항을 해주면은 그냥 합이 뿅 하고 나온다. 이런 얘기야. 알겠니? 자, 그러면은 이때 합 구하는 공식을 배웠으니까 한번 알아볼까요? 자, 예를 들어서 이거 한번 해볼까? 밑에 보기 1번에 3번 한번 해볼게. 보기 1번에 3번은 1-2분의 3 더하기 4분의 9 빼기 8분의 27. 자, 공비가 얼마야? 이거 R의 값이 얼마? 마이너스 2분의 3이죠. 그럼 얘는 절대값 R의 값이 1보다 작다? 아니면 크거나 같다? 둘 중에 뭐야? 얘지? 얘야. 그러면 무조건 발산이에요. 발산이다. 자, 안 봐도 뻔해. 무조건 발산이야. 알겠지? 자, 그 다음에 2번을 봅시다. 2번. 자, 얘는 공비가 얼마니? 마이너스 2분의 1이지, 그치? 2번 하는 거야. 2번 1 빼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빼기 8분의 1이기 때문에 얘는 1-R분의 첫째 항이 되어서 2분의 3분의 1이니까 3분의 2가 답이다. 이렇게 빨리 구할 수 있어요. 빠르게.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외워. 근데 언제 이렇게 된다고? 공비.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가 이거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절대값 R이 1보다 작아야지만 쓸 수 있는 공식이야.
자, 그 다음에 얘는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루트 2가 공비야. 그러니까 얘가 수렴해 발산해? 발산이야. 알겠지? 이거 발산이에요.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크면은 발산이다 라고 외워주면 돼. 알겠지? 이해돼? 간혹 가다가 이제 너희 이런 친구들이 있어. 1 더하기 2 더하기 4 더하기 8 더하기 점점점. 아! 공비가 2네.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해서 마이너스 1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제발 이러지 마.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은 공비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만 쓸 수 있는 공식이에요. 양수를 무진장도 했는데 어떻게 마이너스 1이 나와? 맞지? 말이 안 되잖아. 그래서 저렇게 하는 거 아니야. 자, 그래서 등비 급수가 저렇게 된다라는 거를 알아낸. 왜 안 나와? 어디 갔어? 자, 잠깐만. 여기서 중요한 게 거기 오른쪽에다가 좀 적어놔. 이거 비교하는 게 좀 중요한데. 자,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 곱하기 r의 n제곱 이런 형태예요. 이게 첫 번째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 자,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r의 n제곱에 대해서 얘가 이제 수렴할 조건을 말하는 건데, 잠깐만.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은 공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는 크면서 1보다 작거나 같다야. 이게 이제 등비 수열에 대한 수렴 조건이야. 등비 수열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생겼어요. a 곱하기 r의 n-1승. 이게 이제 등비 수열이야. 그 다음에 두 번째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 자,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라고 하는 거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의 n-1승 이렇게 되겠죠? 잠깐만, 이거 a가 0이다. 이거 빼먹었다. a가 0이거나 또는 등비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다. 자,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얘도 마찬가지로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 r에 대한 범위가 1보다 작으면서 마이너스 1보다는 커야 돼요. 알겠니? 그래서 등비 수열의 수렴 조건과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이 이거를 이제 잘 비교해 줘야 돼. 등비 급수는 1이 빠져. 얘들아, 이게 중요해. 등비 급수의 수렴 조건은 1이 빠져. 등비 수열은 1이 들어가고. 알겠죠? 그래서 이런 차이가 있다 라는 걸 꼭 기억해야 돼. 알겠지? 그래서 여기서는 1이 빠진다. 자, 그래서 대표 문제 1번 같이 봅시다. 대표 1번 보면요, 여기에서 다음 등비급수에 대하여 말하라. 이 등비급수가 수렴하도록 하는 x의 값의 범위를 구하라. 자, 여기서 공비가 얼마냐면은 2분의 2-x가 공비예요. 맞죠? 여기서 1로 넘어갈 때 2분의 2-x를 곱했고 똑같은 걸 곱했으니까 4분의 2-x 제곱이 되는 거야. 그래서 얘가 공비인데 이 공비가 이제 어디랑 어디 사이라 마이너스 1과 1 사이여야지만 저 등비급수가 수렴해요. 알겠지? 방금 했던 얘기야. 그래서 전체적으로 2를 곱해버리면 마이너스 2부터 2-x가 2 사이에 있고 2를 빼버리면 마사 마이너스 x 0이기 때문에 x에 대한 범위는 0부터 4 사이다. 이렇게 되겠지. 자, 됐지? 자, 그 다음에 이 등비급수가 만약에 수렴한다면은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분모 분자에 2를 곱해버리면 2
x가 되기 때문에 계산해주면 x분의 2가 되는데 이게 3분의 2로 수렴한데 그러니까 x가 3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다. 그치? 그래서 이렇게 x 값을 찾을 수가 있어요. 자, 그 다음에 넘어가서 등비급수의 합을 봅시다. 자, 다음 등비급수의 합을 구하라. 자, 1번부터 볼 건데 우리가 이제 이렇게 두 덩어리로 되어 있는 거는 얘 따로 구해줄 수가 있어. 그러니까 시그마가 분배가 된다는 소리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5의 n제곱분의 3 더하기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다 라고 이렇게 두 개로 쪼개줄 수 있다. 아니 잠깐만, 똑같이 썼잖아. 이거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마이너스 3의 n제곱분의 2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쪼개줄 수 있는 이유가 뭐냐면은 얘 따로 시그마로 쪼개줄 수 있는 이유는 뭐냐면 얘가 수렴하고 얘도 수렴하기 때문에 수렴하는 두 급수는 더하기에 대해서 분배가 가능하다 라고 했었지. 그치? 수렴하니까 되는 거야. 수렴하니까. 수렴하지 않으면 분배가 안 돼요. 그래서 얘는 공비가 5분의 1이기 때문에 1-r분의 첫째 항 5분의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해야 돼.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 곱하기 r n-1승은 1-r분의 첫째 항이에요. 언제? r의 절대값이 1보다 작을 때. 자, 이렇게 외워야 돼. 더하기 두 번째, 얘는 공비가 얼마나? 마이너스 3분의 1이 공비야.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1 집어넣으면 마이너스 3분의 2가 되겠다. 그치? 지훈씨 깨어나야 돼.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이다. 알겠지? 공비가 뭔지 알아야 돼. 공비는 5분의 3이라고 하면 안 돼. 5분의 1이야. 이거 5에만 n이 붙어 있어요. 알겠죠? 그 다음에 두 번째 2번을 보자. 2번. 자, 얘도 마찬가지인데 이렇게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제곱분의 2의 n-1승 더하기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4의 n승분의 3 곱하기 3의 n제곱이라고 보자. 이것도 2의 마이너스 1승 곱하기 2의 n제곱이라고 보자. 이렇게 두 덩어리로 분리해낼 수가 있어. 그래서 얘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의 n제곱이 되는 거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3 곱하기 4분의 3의 n제곱이다. 이렇게 쪼개질 수 있다는 거지. 기주 알겠니? 자, 다음에 얘는 뭐가 된다? 공비가 2분의 1이니까 1-r분의 첫째 항. 그러니까 첫째 항을 구할 때는 이 앞에 있는 숫자가 무조건 첫째 항이다 이렇게 하면 틀려. 여기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값이 첫째 항이야. 그래서 n에다가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이 4분의 1이 나오는 거야. 알겠지?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야. 여기다가 1-4분의 3분의 여기 n이 붙어있는 게 공비죠. 첫째 항은 n에다가 1을 집어넣은 게 첫째 항이야. 그래서 4분의 9가 된다는 거지. 그래서 계산하면은 답이에요. 계산 넘어갈게. 자, 그 다음에 3번. 자, 사인, 코사인이 나오면 당황하지 마, 얘들아. 제발. 자, 사인, 코사인이 나왔다고 해가지고 너희가 당황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그러지 말고 그냥 하나씩 대입해주면 돼. 지울게. 하나씩 대입하라는 게 무슨 말이냐면 결국은 시그마라는 거는 n에다가 1, 2, 3, 4, 5, 6, 7, 8 이렇게 하나씩 집어넣으라는 거잖아. 그래서 집어넣어서 더하기 형태로 바꿔야 돼. 쫄지 마, 제발. 사인, 코사인, 막 탄젠트 이런 거 나온다고 쫄지 말고 그냥 넣어주면 돼. 그래서 1을 집어넣으면 얼마가 돼? 얘는 3분의 1이 될 거고. 그 다음에 1을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파이 얼마야? 1이에요. 이건 알아야지. 그치? 사인 90도는 1이야.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1이고요. 더하기 2를 집어넣으면 9분의 1 곱하기 2를 넣었어.
사인 2분의 2파이. 사인 파이는 얼마야? 0이에요. 알겠죠? 사인 파이는 0이다. 또 까먹었네. 지금 반응을 보니까 또 까먹었어. 자, y는 사인 x z2가 2파이 파이 0 2분의 파이 에서 1이었고 2분의 3파이에서 마이너스 1이었거든? 얘들아? 이건 알아야 돼. 자, 그래서 지금 2를 집어넣으면 사인 2분의 2파이니까 사인 파이여서 0 되겠지. 그 다음에 3 집어넣으면 27분의 1 곱하기 2분의 3파이야. 2분의 3파이는 얼마야? 마이너스 1. 그 다음에 더하기 4를 집어넣으면 자 81분의 1이고요. 곱하기 사인 2분의 4파이는 2파이겠지. 2파이는 얼마야? 0이야. 0 된다고. 자, 잘 보면 0이 되는 거는 없어져. 그치? 없어지고 이제 남아있는 것끼리 더해라라는 건데 잘 보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했냐면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했단 말이야. 맞지? 그 다음에 이거에서 이 다음으로 넘어갈 때도 똑같이 마이너스 9분의 1을 곱해요. 궁금한 사람들은 다섯 번째 항 구해보면 알 거야. 자, 그래서 결국은 뭐가 된다?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돼. 석이나 혹시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그래서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 이것만 잘 기억하면 돼. 1 마이너스 r분의 첫째 항이고 사인, 코사인, 탄젠트가 나오면 하나씩 다 대입해서 더하기로 바꿔봐라. 지훈 알겠어? 멍 때리는 것 같은데. 밥 먹고 좀 졸려? 자, 다음 페이지 가보자. 3번 대표 유형으로 가볼게요. 자, 등비수열 AN에 대하여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은 2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의 제곱의 값은 10이다. 자, 너희 봐봐. AN이 등비수열이잖아. AN이 등비수열이야. AN이 등비면 AN의 제곱도 등비수열이에요. AN이 등비면 AN의 제곱도 등비야. 알겠니? 그래서 이때 첫째 항은 뭐 A라고 치고 그 다음에 공비가 R이라고 한다면 AN의 제곱의 첫째 항은 당연히 A 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공비는 R 제곱이 돼. 이렇게 되는 녀석이야. 알겠니? 뭐 증명해줄까? 증명. AN이 A 곱하기 R의 n-1승이니까 AN의 제곱은 A 곱하기 R의 n-1승의 제곱이에요. A 제곱이니까 A 제곱 곱하기 R 제곱의 n-1승이다가 되기 때문에 첫째 항은 A 제곱, 공비는 R 제곱이 된다는 거지. 자, 그러면은 이때 이게 시그마 N1부터 무한대까지 AN에 대한 값이 2니까 이걸 뭐라고 쓴다? 1-R분의 첫째 항이 2다. 이렇게 써주면 돼. 그 다음에 두 번째 12다. 자, 1-R 제곱분의 A 제곱의 값이 12다. 이렇게 써주면 돼요. 이걸 보고서 이렇게 식을 만들고 이걸 보고서 이렇게 식을 만들어주면 돼. 그치? 자, 그런데 얘를 인수분해 해주면 1-R분의 A 곱하기 1 플러스 R분의 A로 인수분해가 가능하거든? 이거 분모를 합차 공식 갖다가 인수분해하면 이렇게 되고요. 분자에 A, A 두 개 쪼개주자. 그런데 여기 왼쪽에 있는 얘가 얼마래? 얘가 저기 왼쪽에서 2라고 나왔으니까 오른쪽에 있는 얘가 얼마다? 6이다. 이렇게 되는 거지. 얘가 6이야. 그러면은 결국은 우리가 1-R분의 A가 2고요. 1 플러스 R분의 A가 6이니까 이 두 개를 연립해주면은 A 값과 R 값이 나와요. 왜냐면 A는
2-2r이고 a는 6 플러스 6r이기 때문에 이거 두 개를 연립해주면 a 값과 r 값이 나오겠지. 그치? 문자 두 개씩 두개잖아. 그치? 자, 이거 구한 다음에 맨 마지막에 an의 세제곱의 극한을 급수를 구하라. 1-r3승분의 a3승의 값을 구해주면 돼. 그치? 이거 두 개 연립하면 a 값, r 값 나와. R은 마사 마이너스 2분의 1. 첫째 항은 3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집어넣으면 답이 나오겠죠. 자, 그 다음에 4번 대표 문제로 가봅시다. 자, 수열 an에 대하여 an 곱하기 an 플러스 1의 값이 5분의 1의 n제곱이고요. 그 다음에 첫째 항은 1이다 라고 했어. 자, 얘들아, 이런 거 할 때 어떻게 해야 되냐면 얘네 두 개를 곱해서 등비니까 둘 다 등비다 이렇게 생각하면 틀릴 수도 있어요. 응? 그래서 이건 어떻게 구해야 되냐면 하나씩 대입해가면서 항을 구해야 돼. 첫째 항은 1이고 그 다음에 여기에는 요 식에다가 1을 집어넣어. 1을 집어넣으면 첫째 항 곱하기 둘째 항은 5분의 1이다. 그러니까 둘째 항이 5분의 1이겠지. 그치? 그치? 그 다음에 n에다가 2를 집어넣으면 a2 곱하기 a3의 값이 25분의 1이다. 이렇게 돼요. 근데 두 번째 항이 5분의 1이라고 했으니까 세 번째 항도 얼마가 되는 거야? 5분의 1이 되는 거지. 이렇게. 그치?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등비가 아니야. 딱 봐도 1, 5분의 1, 5분의 1 이렇게 되잖아요. 그 다음에 n에다가 3을 집어넣으면 a3 곱하기 a4의 값이 다시 3 넣었으니까 125분의 1이다. 그런데 세 번째 항이 5분의 1이었으니까 네 번째 항은 25분의 1이겠네. 그치? 자, 그 다음에 n에다가 4를 집어넣으면 25분의 1이고요. 네 번째 항이 다섯 번째 항은 또 25분의 1이겠다. 그치? 그래서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둘이 똑같고 이렇게 둘이 똑같아. 계속. 자, 그렇기 때문에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2n의 값을 구하라. a2 더하기 a4 더하기 a6 더하기 해서 짝수 번째 항만 더하래. 짝수 번째 항에 대한 규칙은 5분의 1, 25분의 1, 125분의 1 이렇게 가요. 그래서 짝수 번째 항만 놓고 보면은 등비가 돼. 그래서 공비가 5분의 1짜리인 등비 수열이기 때문에 1-r분의 첫째 항이다 가 되어서 4분의 1이 나오겠지. 그래서 이런 유형의 문제는 일일이 하나씩 1, 2, 3, 4 대입해서 항을 구해줘야 돼. 알겠죠? 언제 나왔지? 왜? 모르는 거 있어. 쉬는 시간 했냐고 우리? 언제 끝났냐고?
오늘은 2시간밖에 안 해. 자, 그 다음에 뒤에 자, 급수의 정오 판정 문제인데 이런 게 이제 기니디로 많이 나와. 그래서 이것도 꼭 알고 있어야 되는데 자, 1번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는 발산한다.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거는 맞아요. 왜 그러냐면 급수가 수렴하잖아. 얘가 수렴하면은 일반항에 대한 극한의 값이 어디 갔어? 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0이 어디 갔어? 0이 나와. 얘가 0이야. 일반항의 극한이. 그렇기 때문에 AN분의 1에 대한 극한의 값은 0이 안 나오겠죠. 그렇죠? 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0이 나오기 때문에 AN분의 1의 값이 당연히 0이 안 나오겠지. 요 일반항에 대한 극한은. 그러니까 발산한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설명해 줄게. 이렇게. 그래서 왼쪽에 있는 얘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니까 요 일반항의 극한의 값은 0이 안 나올 수밖에 없겠지. 그치? 그래서 발산한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급수가 수렴하면 급수는 발산한다. 이것도 마찬가지야. 얘가 수렴하잖아. 그러면 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0이 나와요. 일반항의 극한이 0이다. 그럼 이거를 역수를 만든 녀석의 극한의 값은 0이 안 나오겠죠. 얘가 0이니까. 역수는 무한대 발산이 될 가능성이 높아. 그렇기 때문에 AN의 이 급수는 발산한다. 맞는 말이야. 참이에요. 그 다음에 3번. 이거는 뭐 당연히 알 거야.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이거는 저번에도 이제 증명을 했죠. 이거는 이제 발산 판정법이라는 녀석이었어. 그치? 아, 그거의 이제 반대구나. 이제 대우예요. 그래서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0이다. 자, 그 다음에 AN과 BN이라고 하는 이 수열의 대소가 이렇게 되어 있고요.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이 알파고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BN이 베타라고 했을 때 그러면은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참이에요. 참. 왜냐면은 이제 모든 유한한 쪽에서 AN이 BN보다 크기 때문에 알파 빼기 베타는 시그마 AN 빼기 시그마 BN인데 얘는 A1 빼기 B1, A2 빼기 B2, A3 빼기 B3 해서 얘네가 싹 다 양수기 때문에 전체적으로 0보다 커져요. 그래서 이때 AN의 극한의 값이 알파고 BN의 극한의 값이 베타면 알파보다 베타가 더 크거나 같기 때문에 결국은 이게 0보다 크다가 맞으니까 알파가 베타보다 크다가 된다는 거지. 자, 밑에 5번 등비급수가 수렴하면 등비급수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EN도 수렴한다. 이게 등비급수기 때문에 당연히 얘가 수렴하면은 첫째 항이 0이거나 또는 공비 아래값이 -1과 1 사이에 있다가 되는 거야. 맞지? 그런데 AEN이라는 애는 AEN은 A 곱하기 R에 EN-1승이기 때문에 뭐라고 해줘야 되냐? 만약에 첫째 항이 0이면은 당연히 얘도 모든 항들이 다 0일 테니까 얘도 수렴하는 거고 공비 아래값이 -1과 1 사이에 있으면 EN의 공비는 R제곱이거든? 짝수번째 항들만 이제 더하는 거야. 그러면 공비가 R제곱이 돼요. R제곱. 왜냐? 첫째 항, 둘째 항, 셋째 항, 넷째 항. 이렇게 되거든. 그래서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주면은 공비가 r제곱이 나와. 맞지? 근데 r의 값이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을 때 r제곱에 대한 범위는 1보다는 작으면서 0보다 크거나 같아지거든. 그러니까 이 r제곱 자체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어서 이 AEN도 수렴한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시그마 AN이 수렴하면 시그마 EN도 수렴해요. 알겠지? 이렇게 증명하니까 좀 그런데 해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 더하기 2분의 1 더하기 4분의 1 더하기 8분의 1 더하기 16분의 1 더하기 32분의 1 더하기 이렇게 더하고 있는데 이게 다 더한 거잖아. 이게 수렴해. 수렴하잖아. 맞지? 그러면 짝수 번째 항들만 모아가지고 더한 녀석도 수렴하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그럼 이게 공비가 당연히 4분의 1이니까 수렴하겠지. 그치? 그런 얘기야. 자, 등비급수가 발산하면 짝수 번째 항들의 합도 발산한다. 요것도 이제 참이에요. 등비급수일 때는 등비급수. 자, AN이 발산해주면은 R의 값이 마이너스 1보다 작거나 같다 또는 R이 1보다 크거나 같다가 되는 거거든. 그러면 AEN의 공비가 R제곱인데 여기서 R의 제곱을 해주면 항상 1보다 크거나 같아져요. 그러니까 시그마 N의 1부터 무한대까지 AEN도 발산한다 라고 볼 수가 있겠지. 그래서 공비가 마이너스 1과 1 사이에 들어가지 않기 때문에 발산한다. 이런 얘기고. 그 다음에 뒤에 보자. 한 페이지 넘어가서. 자, 급수가 수렴하면 AN의 극한이 0이거나 또는 BN의 극한의 값이 0이다. 자, 요것도 밑에 예제가 잘 나와 있는데 AN과 BN이 있을 때 10, 10, 10, 10, 01, 01, 01 이렇게 되어 있으면 AN과 BN은 둘 다 발산하는 수열이야. 맞지? 하지만 두 개를 곱한 AN 곱하기 BN이라는 수열은 0, 0, 0, 0, 0, 0 이렇게 되기 때문에 급수는 수렴해요. 하지만 일반항의 각각의 AN과 BN의 극한의 값은 0이 될 수가 없어. 그치? 그러니까 거짓이다. 자, 그 다음에 2번. 2번은 금방 거짓말이라는 걸 알 수가 있는데 급수가 수렴하면 AN 플러스 2분의 1에 대한 이 급수도 수렴한다. 틀렸어. 왜 틀렸냐? 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이 0이란 말이야. 맞지? 어디 갔어? 증명을 좀 이상하게 했네. 자, 얘가 수렴하면은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AN의 극한의 값이 0이에요. 일반항의 극한이. 맞지? 근데 얘는 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2분의 1이 나오기 때문에 수렴할 수가 없어. 그치? 일반항의 극한이 0이 아니면 무조건 발산이야. 알겠죠? 그래서 얘가 수렴하면 얘도 수렴한다. 거짓말이야. 자, 다음에 3번. 3번에 일반항의 극한의 값이 0이면 급수는 수렴한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틀렸어요. 이것도 틀렸어. 저번에 쌤이 그 일반항의 극한이 0이지만 발산하는 걸 하나 알려줬었거든. 그래서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은 일반항의 극한이 (0이야) 그치? 일반항의 극한이 0이지만 이 급수는 무한대 발산이에요. 왜냐면 이거를 유리화해주면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분모는 1이고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이어서
얘가 1부터 집어넣으면 루트 2 빼기 1 루트 3 빼기 루트 2 더하기 루트 n 플러스 1 마이너스 루트 n 되겠지? 그래서 사라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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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라져서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가까이 갈 때 마이너스 1 플러스 루트 n 플러스 1이 되기 때문에 무한대 발산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일반항의 극한이 0이지만 급수가 발산하는 경우가 생겨. 알겠지? 그래서 수렴한다 거짓말이야. 자,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시그마 AN, BN은 발산한다.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왜 거짓말이냐면 뭐 이렇게 만들 것도 없어. 그냥 AN에 대한 시그마 값이 수렴해. 그러면 AN이 그냥 0이라고 해봐. 0. 0이야. 그 다음에 BN의 극한이 발산하면 뭐 2의 n승이라고 해봐. 두 개를 곱해버리면 0이겠지. 0이니까 수렴하지. 이해돼? 그럼 여기다가 AN, B는 발산한다라고 되어 있는데 이걸 없애버리고 수렴한다 라고 적으면 맞을까? 이것도 틀려요. 이것도 틀려. 그러니까 시그마 AN이 수렴하고 시그마 BN이 발산하면 시그마 AN, BN은 발산한다도 틀렸고요. 수렴한다도 틀려요. 왜 수렴한다도 틀리냐? 이게 만약에 그냥 뭐 2분의 1의 n제곱이라고 하고 얘를 3의 n제곱이라고 해봐. 그러면 두 개를 곱해버리면 뭐가 돼? 곱해버리면 2분의 3의 n제곱이 되기 때문에 발산하는 거야. 이번에는. 맞지? 그래서 이거는 수렴한다도 거짓말이고 발산한다도 거짓말이에요. 이거 위에다가 같이 적어놔. 여기다가 수렴한다. 이것도 거짓. 그 다음 밑에 5번. 5번은 누누이 강조하지만 시그마는 어떠한 경우에도 곱하기에 대해서 분배가 되지 않아.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BN은 시그마 AN 곱하기 시그마 BN이다. 절대 안 돼요. 절대 안 돼. 나눗셈도 안 돼. 알겠지? 나눗셈에 대해서도 분배가 안 되고요. 그래요. 그래서 아무튼 절대 안 돼요. 자, 6번. 시그마 AN, BN이 둘 다 알파랑 베타로 수렴하고 알파가 베타보다 크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AN이 리미트 n이 무한대로 갈 때 BN보다 크다. 거짓말이야. 얘가 수렴하잖아. 이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무조건 0이고요.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의 값은 무조건 0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커질 수가 없어. 크다라고 하는 건 약간 눈속임이야. 알겠지? 급수가 수렴하면 일반항의 극한은 다 0이라고. 그래서 얘 똑같아지는 거야. 자, 뒤에 대표 문제 1번 볼게. 대표 1번. 자, 기억. 일반항의 극한이 0으로 수렴하면 급수는 수렴한다. 이거 안 된다고 했지, 그치? 방금 전에 발예로 AN은 루트 n 플러스 1 플러스 루트 n분의 1이라고 했었어. 그래서 기억이 틀려요. 자, 니은 시그마 AN과 시그마 BN이 수렴하면 시그마 AN 빼기 BN도 수렴한다. 이건 맞아. 왜? 각각이 수렴하는 급수면은 덧셈과 뺄셈에 대해서 급수는 분배가 된다라고 했었잖아. 그치? 이렇게 이제 분배가 되기 때문에 니은이 3이야. 자, 디귿 시그마 n은 1부터 무한대까지 AN, BN이 수렴하고 AN의 극한의 값이 0이 아니면 BN의 극한은 0이다. 이것도 틀렸어요. 왜냐하면은 AN의 극한이 0이 아니어서 1, 0, 1, 0, 1, 0 이렇게 되고 BN의 극한의 값이 0, 1, 0, 1, 0, 1 이렇게 되면 AN과 BN의 모든 항들은 0이기 때문에 저 급수는 수렴하지만
각각의 일반항의 극한은 0이 될 수가 없어, 둘 다. 다 머릿속에 들어가려나? 자, 그래서 이렇게 참거짓 판단 문제를 해결해 봤고요. 자, 등비급수의 활용 보자. 활용. 이거 중학교 2학년 때 너희가 이제 순환하는 무한소수라고 해서 그 0. 땡땡땡 이런 거 배워봤거든, 얘들아. 잠깐 앞에 봐봐. 중2 때 이런 걸 배워, 얘들아. 중2 때 3분의 1은 0.3땡 이런 거. 뭐라고 해? 0.33333 이렇게 쭉쭉쭉쭉 가는 거였지, 그치? 기억나? 그래서 0.123 해가지고 땡땡 이렇게 찍으면은 얘가 뭐였어? 0.123 123 123 이렇게 가는 거였지. 기억나? 기억 안 날 수도 있어. 자, 아무튼 저 순환하는 순환소수에 점을 찍을 때 잠깐만, 점 3개 안 찍는데? 이거 좀 잘못된 표기 같은데. 이렇게 점 3개 찍었니? 너희 중학교 때? 2개 찍지? 여기 2개 찍혀. 아, 그래? 내 책에 뭔가 잘못됐나 보다. 자, 아무튼 순환하는 처음과 맨 마지막 이렇게 2개만 찍어야 돼. 이게 맞는 표현이야? 알겠지? 그래서 1, 2, 3, 1, 2, 3, 1, 2, 3 이거예요. 자, 근데 이거 너희 중학교 때 공식으로다가 어떻게 외웠었냐면은 999분의 123이다 이렇게 했었어. 그래서 순환하는 숫자가 3개잖아, 맞지? 3개니까 9의 개수가 3개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는 숫자를 분자에 올려줬었어. 이게 이제 공식이야. 그 다음에 얘도 마찬가지로 0.3땡. 자, 순환하는 게 1개야. 1개면은 9분의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순환하는 숫자를 분자에 올려줬었어요. 그죠? 자, 공식 외워. 알겠지? 그 다음에 0.12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 0.12121이면은 얘가 99분의 12다 이렇게 써주면 돼. 자, 알겠니? 근데 만약에 0.123인데 2와 3에만 점이 찍혀 있어요. 그러면은 얘는 0.123, 23, 23 이렇게 되는 거지, 그치? 자, 잘 들어. 아마 요거 3개는 다 기억이 날 건데 요건 잘 안 날 거야. 자, 소수점을 찍고 나서 그 다음에 세 자리가 있는데 2개는 순환을 하고 하나는 순환하지 않아요. 그러면은 순환하는 녀석의 개수가 9의 개수고요. 순환하지 않는 녀석의 개수가 0의 개수야. 그래서 얘는 990분의 123이고요. 그 다음에 순환하지 않는 숫자를 하나 빼줘야 돼. 그래서 이렇게 하는 게 이제 공식이었어. 아마 여기 써있지 않을까? 안 써있네? 뭐 여기 공식은 이렇게 나와 있으니까 1번, 2번 했고요. 이거는 990분의 ABC라, 아, 이거 이렇게 쓰면 좀 그런데. ABC 곱하는 게 아닌데. 자, 아무튼 이렇게 되는 건데, 이게 지금 등비급수랑 무슨 차이점이 있느냐? 이게 등비급수라면은 이런 얘기야. 0.3땡이라고 하는 건 0.3 더하기 0.03 더하기 0.003 더하기 이렇게 더하겠다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곱하기 0.1 넘어갈 때 곱하기 0.1 이런 식으로 등비급수가 된다는 소리야, 저게.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해서 0.9분의 0.3이니까 9분의 3이고 얘가 3분의 1이다 이렇게 구해줄 수 있다는 거지. 마찬가지야. 만약에 0.123 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 얘는 0.123 더하기 0.000123 더하기 0.00000123 더하기 이렇게 가겠다는 거지. 이쪽으로 넘어갈 때 1000분의 1을 곱한 거죠. 그쵸? 1-r분의 첫째 항이라
되어서 우리가 아까 외웠던 이 공식과 똑같이 나온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쌤 그럼 문제 풀 때 다 이렇게 풀어야 돼? 1-r분의 첫째 항? 아니야. 이렇게 풀지 말고 얘들아 중학교 2학년 방식으로 풀어. 알겠어? 서술형이나 이렇게 푸세요. 서술형에 많이 나오면. 그래서 그냥 중학교 공식으로 푸는 게 더 빨라. 솔직하게 말해서. 그래서 저 공식을 외워주면 되고. 아 맞다. 하나만 더 할게. 지훈아 하나만 더 할게. 하나만. 자 이거 안 했어. 맞아. 1.234 그리고 땡땡 이렇게 되어 있어. 그럼 얘는 999분의 1234에서 1을 빼줘야 돼요. 이렇게. 순환하지 않은 일을 빼줘야 돼. 순환하지 않는 숫자를 빼줘야 돼. 어. 만약에 1.233대 여기에 두 개가 있다라고 하면은 990분의 1234에서 12를 빼는 거야. 도형은 그때 가서 하자. 자, 대표 1번 풀어볼게, 얘들아. 자, 첫째 항이 0.5땡이래. 그럼 얘가, 얼마가 되는 거냐면, 9분의 5예요, 첫째 항이. 그냥 공식으로 구해. 알겠지? 9분의 5. 공비가 0.02땡. 그러니까 90분의 2가 공비라는 거지. 이게 첫째 항, 얘가 공비다. 알겠죠? 급수의 값을 구하라. 얘는 1-r분의 첫째 항. 그래서 1-90분의 2분의 9분의 5다. 계속 구해주면 돼. 알겠지, 지훈아? 자, 보면은 오른쪽 그림 같이 좌표 평면의 점 P가 원점 5를 출발하여 P1, P2, P3, P4 이렇게 해서 쭉 움직이는 건데 점 Pn이 한없이 가까워지는 점의 좌표를 구하라 라고 했어. 자, 이렇게 이제 도형이 무한히 파고들고 있어요. 무한히 파고들고 있는데 첫 번째 선분의 길이는 1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선분의 길이는 이거의 길이에 3분의 2를 곱해서 3분의 2만큼 되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길이는 다시 3분의 2를 곱해서 길이가 9분의 4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길이는 다시 여기다가 3분의 2를 곱해서 27분의 8만큼 내려간 거지. 이해돼? 그래서 길이가 계속 3분의 2만큼씩 곱해 나가면서 빙글빙글 돌고 있어, 얘들아. 맞지? 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건 뭐냐면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았을 때 이렇게 계속 돌았을 때 이렇게 갔을 때 이 점의 극한값이 얼마냐라는 거야. 어느 점으로 수렴하느냐. 알겠어? 이렇게 빙글빙글 계속 돌았을 때 무한히 가까이 가는 그 점의 좌표가 대체 뭘까? 자, 저거를 한 방에 생각하려고 하지 말고 X좌표랑 Y좌표를 따로 떼어내서 생각하세요. 알겠죠? 자, X좌표만 생각을 해보자. 처음에 얼만큼 앞으로 갔어? 0에서 1만큼 앞으로 갔어. 맞지? 그래서 1만큼 갔다가 다시 뒤로 얼만큼 갔어? 9분의 4만큼 뒤로 갔단 말이야. 맞지? 그래서 빼기 9분의 4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가 이제 81분의 얼마야? 16 이렇게 될 거야. 그래서 더하기 81분의 16 이렇게 되겠지. 그치? 그래서 X좌표만 생각을 해. 자, 그러면은 공비가 얼마냐면 마이너스 9분의 4야. 맞지? 여기다 마이너스 9분의 4를 곱하면 얘가 되는 거 맞지? 아, 그러니까 공비가 마이너스 9분의 4구나 라는 사실을 알았어? 그치, 지훈아? 그래. 그래서 얘가 쭉 가서 무한히 더해졌을 때 결국은 얘가 등비급수라는 얘기야. 그래서 결국 우리가 해야 될 건 1-r분의 뭐가 된다? 첫째 항이 된다. 이런 얘기지. 계산해주면 얘가 더하기니까 9분의 13이라서 13분의 9가 되겠다. 이게 X좌표의 극한 값이에요. 되겠지?
자, 마찬가지 방법으로 y좌표도 똑같은 방법으로 구해주면 되는데 처음에 y좌표가 0이었다가 얼만큼 올라갔어? 3분의 2만큼 올라갔단 말이야. 3분의 2만큼 이렇게 더해주고요. 맞지? 그 다음에 얼만큼 내려갔어요? 아까 27분의 8만큼 다시 내려갔지. 그래서 마이너스 27분의 8 이렇게 됐어. 그치? 더하기 또 얼만큼 올라가는지 있는데 이거 한 두 개만 해봐도 충분해. 그치? 그래서 공비가 얼마야? 마이너스 9분의 4 똑같아. 마이너스 9분의 4가 공비이기 때문에 1 마이너스 9분의 4분의 첫째 항 3분의 2가 되는 거지. 3분의 2를 곱해주면은 13분의 6이다 이렇게 되겠다. 그래서 저 좌표의 극한값은 13분의 9, 13분의 6이다 라고 볼 수 있겠네요. 지훈아 혹시 이해되니? 졸린 것 같은데? 졸리면 좀 서서 들어. 알겠지? 멍 때리다가 놓치지 말고. 자, 그 다음에 3번 대표 문제로 가봅시다. 자, 어떤 공을 높이가 h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리면 떨어진 높이의 4분의 3만큼 튀어오른다. 이 공을 높이가 8m인 곳에서 수직으로 떨어뜨렸을 때 공이 상하 운동을 계속한다고 할 때 공이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이해돼? 그래서 공을 여기서 떨어뜨렸을 때 퉁퉁퉁퉁퉁퉁퉁 해서 이제 내려가는 거지, 그렇지? 그래서 올라갔다가 내려갔다 하는 그 움직인 거리의 합을 구하라 이런 얘기야. 자, 이해돼? 자, 그거를 구하라는 거니까 한번 봅시다. 처음에 8m인 곳에서 떨어졌어요. 그쵸? 높이가 8m. 그래서 8m만큼 내려갔다가 다시 얼만큼 올라가? 이 8m에 3분의 2를 4분의 3만큼 다시 올라가는 거지. 그치? 그래서 6만큼 올라갔다가 4분의 3을 곱했으니까 그냥 다시 6만큼 내려가는 거야. 요 생각을 좀 해줘야 돼. 처음에는 그냥 내려오지만 그 다음부터는 같은 이 높이만큼 올라갔다가 내려가요. 그 다음에 6에다가 또 얼마를 곱해야 돼? 4분의 3을 곱해야 돼. 그래서 6 곱하기 4분의 3만큼 올라갔다가 6 곱하기 4분의 3만큼 또 떨어져. 그치? 이해돼? 자, 그러니까 우리는 이 거리의 합을 이렇게 구해줄 수가 있는데 8 더하기 2배 6 더하기 6 곱하기 4분의 3 더하기 6 곱하기 4분의 3의 제곱 더하기 점점점 이렇게 된다는 거야. 그래서 처음에 8m만 그냥 떨어지는 거고 나머지는 왔다 갔다 하는 거지. 올라갔다 내려갔다가 되기 때문에 2를 곱해야 돼. 알겠지? 선아! 점프하겠다. 점프! 서원이도 한번 두피 마사지 한번 해줘야겠는데. 자, 그래서 얘가 8 더하기 2 곱하기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되겠죠? 이해돼? 1-r분의 첫째 항이다. 너무 졸리면 저기 서서 들어도 돼. 괜찮아. 욕 안 해. 오히려 칭찬해 줄 거야. 자, 그래서 이렇게 되는 거고요. 8 플러스 2 곱하기 얘가 4분의 1분의 6이니까 4분의 1분의 6의 값은 24예요. 그래서 8 더하기 48이기 때문에 56이 되겠다. 그래서 56m가 답이겠네. 이 시간이 제일 졸릴 때긴 해. 밥 먹고 와가지고. 지음씨 잘 이해 안 됐구나. 사진 찍는 모습이 뭔가 이해가 안 돼서 나중에 다시 봐야지 하겠지만 안 보겠지. 지금 질문에 어디서 이해 안 갔어? 빨리. 이해가 가고 일단 문제 풀면 문제 풀면 좀 안 될 것 같아서. 그래서 2를 왜 곱하는지도 알아야 돼. 이게 두 번씩 왕복하니까 이렇게. 그치? 자, 여기까지는 그래도 조금 귀여워요. 문제들이 좀 귀여운 문제들이고. 자, 4번 보자. 4번.
자, 오른쪽 그림과 같이 각 x, o, y가 30도라고 했을 때 반직선 OX 위에 OP0의 길이가 2인 점 P를 잡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내린다. 그래서 수선의 발 내렸고요. 수선의 발, 수선의 발, 수선의 발 계속 수선의 발을 내리고 있는데 이들의 수선의 길이의 합을 구하라. 자, P0, P1, P1, P2, P2, P3 이렇게 해서 다 더하래. 자, 보자. 자, 우리가 구해야 될 선분들의 길이의 합은 처음에 여기 길이를 구해야 돼. 여기 길이가 얼마야? 30도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1대 루트 3이야. 맞지? 그러니까 여기 길이가 얼마다? 1이다. 이런 얘기죠. 그치? 자,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각도가 몇 도야? 여기 몇 도야? 60도가 되겠지? 여기가 30도고 여기가 60도, 얘가 직각이니까. 맞지? 60도예요. 그러면은 다시 여기가 30도라고 볼 수가 있는 거지. 그래서 세 변의 길이의 비는 몇 대 몇 대 몇이다? 2대 1대 루트 3이다. 여기가 2분의 1이고요. 이만큼의 길이는 2분의 루트 3이 돼. 2분의 루트 3이다. 그래서 1 더하기 2분의 루트 3 더하기 이렇게 갈 거야. 됐어? 얘가 첫째 항, 얘가 둘째 항이야. 보통 이제 쉬운 문제는 한 두 번째 항까지만 구해도 공비가 얘네 해서 이렇게 구해도 돼. 1-2분의 루트 3분의 첫째 항 이렇게 풀어도 충분히 나오거든 어차피. 근데 불안한 사람도 있어. 2분의 루트 3이 진짜 공비일까? 그치? 아닐 수도 있잖아. 맞긴 해 근데. 그래서 2분의 루트 3을 곱하면 얘가 4분의 3이 될 거야. 근데 진짜 4분의 3인지를 한번 확인해보자. 자, 여기서 세 변의 길이의 비는 마찬가지로 여기가 60도고 여기가 30도니까 세 변의 길이의 비는 2대 1대 루트 3이다. 이걸 2로 나눠주면 얘가 4분의 루트 3이고 2대 1대 루트 3. 루트 3을 곱해주면 얘가 4분의 3이 나오겠죠. 그렇죠? 4분의 3이 맞네? 그지? 그러니까 공비가 2분의 루트 3이라는 게 확실해졌어.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해주면 되겠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2 곱해주면 2- 루트 3분의 2다. 이렇게 되겠지? 그래서 유리화 해주면은 2 플러스 루트 3, 2 플러스 루트 3 곱해주면 2 플러스 루트 3이 답이어서 4 플러스 2 루트 3이 답이겠네.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이것만 잘하면 돼. 큰일 났다 이제 숙제할 때. 자, 그 다음에 다음 문제로 넘어가 봅시다. 자, 한 변의 길이가 4짜리인 정사각형 OABC가 있어요. 한 변의 길이가 4라고 했는데 여기 색칠된 부분의 합을 구하라 이렇게 되어 있어. 색칠된 부분의 합을 구하라. 그래서 무한히 더할 건데 저기에서의 규칙이 뭐냐면은 정사각형이야. 정사각형인데 여기를 한 변으로 하는 이제 4분원을 그려요. 여기다 컴퍼스 중심을 대고서 이렇게 빙글 돌려. 그래서 여기에 있는 넓이를 먼저 구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다가 또 정사각형을 또 그린 다음에 이걸 한 변으로 하는 컴퍼스 잡고서 한 바퀴 이렇게 빙글 돌려주면은 여기에 넓이가 또 나오겠지. 이런 짓을 무한히 반복했을 때 이 넓이의 합이 얼마냐라고 물어보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러면은 일단은 첫 번째 여기 넓이를 한번 구해봅시다. 여기 넓이는 정사각형 전체 넓이가 16이죠. 이해돼? 그 다음에 빼기. 자, 4분원을 빼야 돼. 4분원. 4분원이라고 하는 거는 원의 4분의 1을 말하는 거지. 원의 4분의 1이다. 여기. 근데 반지름의 길이가 지금 4라고 했잖아. 그래서 원 전체 넓이는 얼마야? 파이 r 제곱이니까 16파이. 16파이를 4로 나눠주면 되겠지, 그치? 그래서 4파이가 돼요. 4파이. 16-4파이다. 이거 하나짜리는 4파이가 되겠네. 가위 이해돼?
어려워? 한 번만 다시. 자, 이거 원 반지름의 길이가 4니까 원의 전체 넓이는 16파이라고. 그거의 4분의 1이니까 4파이라고. 은별아 알겠어? 오늘은 약속 안 잡았지? 자, 그래서 제가 4파이고요. 그래서 정사각형 전체 넓이에서 4분원의 넓이 하얀색을 빼버리면 16-4파이가 첫째 항이야. 그치?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에서 이 정사각형의 한 변의 길이를 구해야 되는데 잘 봐. 얘가 아까 4였잖아 이만큼을. 그래서 이거 갖다 컴퍼스 갖다 빙글 돌렸기 때문에 이만큼의 대각선의 길이가 얼마가 된다? 4가 된다 이런 얘기야. 근데 여기가 이제 45도니까 1대1대 루트 2를 만족하겠지. 그래서 얘를 루트 2로 나누기 해주면 여기의 길이가 2루트 2가 떠요. 알겠어? 이제 도형 문제야. 도형을 잘해야 돼. 그래서 한 변의 길이가 2루트 2다. 됐으니까 다시 똑같은 짓을 한 번 더 반복해보자. 자, 두 번째 B3라는 이 녀석의 B3 아닙니다. 두 번째 도형의 넓이를 한번 구해볼게. 그러면 제 넓이는 정사각형 전체 넓이에서 정사각형의 넓이가 얼마야? 8이죠? 8 맞지? 이해돼? 석윤아 이거 정사각형 넓이가 8이라는 거 이해돼? 왜냐면 얘가 2루트 2고 여기가 2루트 2니까. 거기서 이제 4분원의 넓이를 빼야 돼. 4분원의 넓이. 4분원의 넓이 두 번째 거는 반지름의 길이가 얼마야? 반지름의 길이가 2루트 2죠. 그래서 얘가 전체 넓이는 파이 r제곱이니까 8파이가 전체 넓이인데 그거에 4분의 1이니까 2파이가 되겠다. 그치? 그래서 8-2파이가 두 번째 도형의 넓이야. 자, 그럼 여기 첫째 항에서 두 번째 항으로 넘어갈 때 얼마를 곱했어? 2분의 1을 곱했잖아. 맞지? 첫째 항에서 둘째 항 넘어갈 때 2분의 1을 곱했기 때문에 당연히 공비가 2분의 1인 등비 급수라고 해줄 수가 있어. 무한히 더하는 거잖아. 맞지? 그래서 1-r분의 첫째 항 16-4파이 계산을 해주면은 32-8파이가 답이겠다. 자, 이렇게 첫째 항 구하고 둘째 항 구해서 공비를 찾아주면 돼. 지은은 좀 할 수 있겠어? 한번 해봐. 한번 해보고 일단 부딪혀 봐야 돼. 자, 다음에 넘어가자. 희한하게 생긴 문제들이 많죠. 비원 시연이 여기다. 자, 여기 오른쪽에 그림만 있으면 돼. 그림만. 자, 여기에 또 마찬가지로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어. 얘들아, 60도짜리 직각삼각형이 있는데 여기에서 이제 요거를 한 변으로 하는 부채꼴을 이 안에다가 그려준 걸 S1이라고 하겠다. 됐어요? 자, 부채꼴의 넓이는 얘들아, 부채꼴의 넓이는 요거 세타 R L이라고 했을 때 부채꼴의 넓이 S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또는 2분의 1 R L이에요. 그죠? 그게 이제 부채꼴의 넓이 구하는 공식이었어. 수 1에서 배워요. 수 1. 자, 그렇기 때문에 S1의 넓이를 구하기 위해서는 2분의 1 R 제곱 세타 그래서 2분의 1 곱하기 6의 제곱 곱하기 3분의 파이 해주면 되겠지. 60도가 3분의 파이잖아. 맞지? 그래서 6파이가 첫째 항이야. 6파이가 첫째 항이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여기까지는 따라하니?
자, 여기서 문제에서 뭐라고 했냐면 여기가 이제 그 C2라는 점에서 어떻게 한다? 이 부채꼴에 접하는 접선을 긋는 거야. 접선. 그래서 이게 직각이야. 이쪽이 또 직각이 되지. 그래서 얘가 30도니까 여기도 당연히 60도가 될 수밖에 없겠죠. 그지? 60도다. 자, 그래서 얘가 이만큼의 길이가 6이었거든. 왜냐면 이게 2대 1대 루트 3이어서 여기가 12야. 그치? 12. 2대 1대 루트 3이다가 되기 때문에 저기가 12고요. 그 다음에 60도짜리니까 2대 1대 루트 3, 루트 3으로 나누기를 해주면 2 루트 3 나오겠다. 2 루트 3이다. 그치? 그래서 S2라는 부분의 넓이도 마찬가지로 2분의 1 곱하기 R 제곱 세타가 되는 거지. 4, 3, 12. 12 나누기 6을 해주면 2파이. 그래서 두 번째가 2파이다. 자, 그냥 보통 둘째 항까지만 구해, 얘들아. 굳이 세 번째 항까지 구하지 말고. 알겠지? 이쪽 유형은 다 등비 급수예요. 그래서 공비가 3분의 1이야. 좀 이해 안 가는 거 있으면 얘기해. 여기. 이쪽 파트를 잘해야 돼. 너희가 완벽 마스터를 하겠다라는 생각을 가지고서 이쪽 단원을 접근을 해야 돼, 얘들아. 왜냐하면은 여기 단원의 문제는 모의고사에 무조건 나오죠. 내신에도 무조건 나오는 파트야. 그러니까 안 나올 수가 없어. 여기는 무조건 나와. 이 도형 문제가 무조건 나와. 어떻게 해서든지 나와. 너희를 괴롭힐 거야. 그래서 왜 이걸 해야 되냐? 이거 못 맞히면 3등급 절대 안 나와. 진짜야. 이거는 킬러 문항이 아니야, 얘들아. 이거는. 근데 단지 계속 반복적으로 연습해가지고 너희가 익혀서 자기 걸로 만들어야 되는 파트야. 반드시 해야 돼. 도망갈 생각하지 마. 쌤 이거 하나 버리면 몇 점 빠져요? 뭐 이렇게 물어보지 말고 제발 해. 응? 너희들 절대 여기서 벗어나면 안 돼. 도망가지 마. 알겠지? 자, 쉽게 하는 거 알려줄게. 자, 일단은 첫째 항과 둘째 항을 구하세요. 첫째 항과 둘째 항을 구해서 공비를 찾아. 그 다음에 그냥 1-R분의 첫째 항 이렇게 구해주면 돼. 알겠지? 그 다음에 분모 분자에 3, 3을 곱해버리면 18파이 3 빼기 1이니까 9파이가 되겠다. 3, 3 곱했어요. 그래서 무한히 더하는 S1 더하기 S2 더하기 S3 더하기 점점점 해서 무한히 더해주면은 9파이가 된다. 이런 얘기지. 자, 그 다음에 7번 대표로 가봅시다. 이거 잠깐만. 전에 할 게 있는데. 잠깐만. 끝났네? 안 되는데 하나 더 해야 되는데 할 게 있는데. 자, 얘들아 저기 82쪽에 다시 한 번만 가보자. 82쪽. 할 얘기가 있어. 할 얘기가 있는데 여기서 쌤이 아까 풀 때는 이제 이 넓이를 첫째 항을 구하고 그 다음에 둘째 항을 구한 다음에 공비를 구했었잖아. 그치? 근데 그렇게 하는 방법 말고 더 일반화된 좋은 풀이가 있는데 이 뒤에 있는 너희 그 책에 보이는 그 복잡한 문제들 있지. 그런 복잡한 문제들은 싹 다 이렇게 풀어야 돼. 자, 다시 한번 알려줄게. 그래서 일단은 기본적인 풀이를 알려줬고 이제 응용된 풀이를 다시 한번 알려줄게. 여기가 이제 한 변의 길이가 4였어. 4였고 여기가 4야.
자, 너희가 어떤 사실을 알고 있냐면은 우리가 중학교 2학년 때 닮은 비가 있어요. 닮은 비가 만약에 m 대 n이었으면은 넓이의 b는 몇 대 몇이다? m의 제곱 대 n의 제곱이다 라고 했었어. 그치? 기억나? 그래서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b예요. 왜냐면은 우리가 이게 만약에 정사각형인데 한 변의 길이가 3짜리인 정사각형이라고 한번 해봐. 그러면은 여기에 한 변의 길이가 1짜리인 정사각형이 있어요. 그래서 둘은 닮음이야. 그래서 닮은 비가 몇 대 몇이냐면 닮은 비가 3대 1이야. 그치? 그러면 두 정사각형의 넓이의 비는 몇 대 몇이야? 9대 1이 된다는 거지. 그치? 왼쪽에 있는 큰 정사각형은 3 곱하기 3 하니까 9고 1 곱하기 1이니까 얘는 1이겠지. 이해돼? 그래서 닮은 비의 제곱이 넓이의 비예요. 알겠어? 자, 그러면 우리가 아까 여기 첫째 항 구하던 과정은 똑같이 구해. 첫째 항 구하던 과정은 16 마이너스 아까 얼마였지? 4파이였어. 첫째 항은 똑같이 구해. 그 다음에 두 번째 항에서 얘가 이제 이만큼의 대각선의 길이가 아까 4여서 여기가 2루트 2였거든. 그치? 잘 봐. 둘째 항을 안 구할 거예요. 둘째 항을 안 구할 거라고. 알겠어? 자, 왜 둘째 항을 안 구할 거냐면 우리가 첫째 항이 요거라고 했을 때 두 번째 항은 얘랑 닮음이거든. 자, 잘 들어. 진짜 중요해. 이거를 모르면 뒤에 거를 다 못 푸는 거야. 너희가 개 고생을 하면서 풀어야 돼. 첫째 항도 구하고 둘째 항도 구하고 이래서 공비를 찾는 이 과정이 되게 힘들어요. 진짜야. 뒤에 가서는 좀 문제가 복잡해지기 때문에 그렇게 구하지 말고 첫째 항과 둘째 항의 닮은 비를 구해. 자, 닮은 비를 구할게. 닮은 비는 몇 대 몇이다? 길이의 비예요. 닮은 비는 길이의 비야. 그치? 그래서 여기가 4고 얘가 2루트 2라는 거 알겠어? 그래서 닮은 비는 4대 2루트 2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이해되니? 그러면 넓이의 비는 이거를 제곱해서 16대 8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 16대 8이다. 자, 16대 8이라고 하는 건 몇 대 몇이야? 2대 1이란 말과 똑같아요. 그럼 얘 넓이가 2라고 했을 때 얘 넓이가 얼마라는 거야? 1이라는 거야. 그치? 그러면 여기서 일로 넘어갈 때 얼마가 돼? 2분의 1을 곱했다는 거잖아. 그치? 그래서 잘 봐. 넓이의 비를 할 때 왼쪽에 있는 거를 이제 1대 2분의 1로 바꿔주면 돼. 그래서 요게 공비야. 알겠어요? 이게 공비라고. 그러면 우리는 1-r분의 그 다음에 첫째 항을 그냥 집어 넣어주면 돼.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푸는 거야. 원래. 아까 첫째 항, 둘째 항 구했던 거는 너희들을 좀 설득하기 위해서 한번 해봤던 거고 모든 문제는 다 앞으로 이렇게 풀 거야. 그래서 뒤에 거기 뭐야 졸라맨까지 풀고서 잠깐 쉴게. 자, 여기 봅시다. 약간 닌자같이 생겼는데 참 희한하게 잘도 만들어. 자, 반지름의 길이가 1짜리는 원이 있다. 그림과 같이 가로와 세로의 길이에 대한 비율이 3대 1인 직사각형을 이 원에 내접시키도록 하도록 그리고 그래서 반지름이 1이다. 가로 세로는 3대 1이다. 이것만 있으면 돼. 자, 여기서 가로 대 세로의 길이의 비가 3대 1이라고 했어. 그치? 근데 정확한 길이가 얼마인지를 몰라. 그치? 그래서 여기서 이제 이만큼의 가로 길이를 3K라고 하고 그 다음에 세로의 길이를 K라고 합시다. 그치? 3K, K다. 자, 그 다음에 여기가 직각이 되고요.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이렇게 대각선을 쭉 연결해주면은 이게 지름이 될 거야. 지름이다. 왜냐면 우리가 직각삼각형이라는 요 녀석은
원의 내부에서 직각삼각형을 그리면 지름을 반드시 지나가겠지, 그치? 그래서 반지름의 길이가 1이라고 했으니까 지름의 길이는 2가 되는 거지. 맞지? 자, 여기서 피타고라스 정리 써주면은 요거 제곱 더하기 요거 제곱 해주면 10k 제곱인데 얘가 얼마다? 4다. 따라서 k 제곱은 10분의 4, k는 루트 10분의 2. 가 돼요. 알겠지? 그 쌤이 추천하는 방법이 있는데 제발 계산하는 중간에 유리화는 나중에 유리화는 굳이 필요하지 않아. 알겠지? 유리화는 너에게 습관이 있어가지고 이걸 막 10분의 막 이렇게 루트 10 루트 10 곱해가지고 10분의 2 루트 10 한 다음에 또 5분의 루트 10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좀 귀찮아지니까 답을 적는 순간에만 유리화를 하는 걸로 합시다. 알겠죠? 자, 그래서 k 값을 구했고요. 이제 첫째 항을 구해보자. 자, 여기 옆에 원에서 직사각형 하나 뺀 거 여기 바깥쪽 요만큼도 들어가는 거야. 요만큼도 들어가요. 그래서 S1의 값은 얼마가 된다? 파이. 원 전체 넓이가 파이지. 반지름의 길이가 1이니까 파이에서 얼마를 빼준다? 가로 곱하기 세로 하니까 3k 제곱을 빼주는 거야. 맞지? 이게 돼. 근데 k제곱이 10분의 4, 즉 5분의 2라고 했으니까 여기다가 3을 곱해버리면은 5분의 6을 빼주면 되겠다. 자, S1의 값은 파이 마이너스 5분의 6이다. 자, 첫째 항 구했어. 그치?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제가 두 번째는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어요. 두 덩어리. 맞지? 이렇게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얘가 하나, 둘 이렇게 두 개 있잖아. 그치? 그래서 얘 넓이가 얼마일까를 고민해 보는 거야. 근데 이렇게 하는 거야. 자, 여기가 지금 지름이잖아. 그래서 이만큼의 길이가 지름이 되는 건데 얘는 아까 지름이 얼마였어? K였지. 그치? K가 루트 10분의 2였어. 그래서 루트 10분의 2가 지름이다. 이해돼? 아니, 이거 이만큼이 K잖아. K가 루트 10분의 2잖아. 루트 10분의 2. 그래서 원래 첫 번째 도형에서의 지름은 얼마였어? 2였지. 맞지? 이해돼? 이런 짓을 하는 거야. 잘 봐. 이제 신기해요. 자, 닮은 B가 얼마냐면은 닮은 B는 2 대 루트 10분의 2가 되는 거야. 이게 닮은 B야. 여기. 지름 대 지름이다. 비교할 수 있는 어떤 길이든 상관이 없어. 같은 위치에 있는 것들만 비교를 하면 돼. 그래서 2 대 루트 10분의 2가 닮은 B고요. 그러면 요거를 이제 2로 나눠주면 1 대 루트 10분의 1의 값이 닮은 B야. 그러면 넓이의 B는 이걸 제곱해주니까 1 대 10분의 1이겠다. 이게 넓이의 B야. 자, 다시 말하자면 첫 번째 도형의 넓이가 이만큼이라고 했을 때 두 번째 도형의 넓이는 여기다가 10분의 1만 곱해주면 얘가 나와. 맞지? 근데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두 덩어리가 있잖아. 이렇게 두 개를 더해야 되잖아. 두 개를. 맞지? 두 개를 더해야 되기 때문에 여기다가 10분의 1을 곱하는 게 아니라 10분의 2를 곱해야 돼. 10분의 2. 그래서 S2의 넓이는 이거 두 개를 합친 넓이가 되기 때문에 S2는 이거 두 개 합친 거잖아. 그러니까 10분의 2를 곱해야 돼. 그래서 5분의 1을 곱하는 거죠. 5분의 1 바로 여기서 파이 빼기 5분의 6이다. 이렇게. 저기는 5분의 1이라는 거 알겠어? 실제 넓이는 10분의 1만큼 줄었는데 그게 두 개 있으니까 곱하기 2가 들어가는 거야. 알겠지? 그래서 여기다가 5분의 1을 곱했다. 자, 그러면 결국은 공비가 5분의 1인 거야. 공비가 5분의 1이니까 이렇게 구해주면 되겠죠? 저 S1 더하기 S2 더하기 무한히 더하는 요 값은 1-5분의 1분의 첫째 항 파이 빼기 5분의 6이다. 그래서 분모 분자에 5 곱해주면은 5파이 마이너스 6, 그 다음에 5 빼기 1. 그래서 4분의 5파이 마이너스 6이 답이 되는 거지.
그래서 무한히 더했을 때의 값을 우리가 구해줄 수가 있어, 얘들아. 이 방법을 반드시 기억하세요. 이거 진짜 중요해. 너희가 숙제할 때 이거 안 하면은 진짜 힘들어. 자, 잠깐만 10분 쉬었다 하자.